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소식이 오히려 점점 악화되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주변국의 안보 리스크가 해결되어야 하며 중국의 움직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기에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 당국이 한국에 보여준 행동이 뜻밖의 의리를 지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의 비우호국 중에 유독 한국에 이러한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러시아와 척질 이유가 거의 없는 한국 입장에선 상호 간의 배려는 당연하기도 합니다만 요즘 같은 시국에는 쉽지 않은데 여전히 양국은 협력하고 서로 챙겨준다는 의미가 있기에 주목되는데요. 또한 이는 한국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관계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러시아의 전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빠르게 전쟁 이전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예전과 같이 러시아와 정상적인 외교와 경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바다에서 러시아에서 한국에 제공한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러시아 관련한 전황은 전혀 개선된 바 없이 오히려 악화하는 상황으로 소식이 전해지는데 특히 프리고진의 쿠데타 이후에 오히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며 폭격하고 있는데 이는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우크라이나에 복귀를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바그너 그룹이 없으면 전략이 약해진다는 위기가 오자 푸틴은 바그너 그룹이 없어도 러시아가 건재하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항구인 오데사 등을 폭격하면서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전쟁 외의 일로는 다소 유연하던 러시아가 독해졌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실제 러시아는 흑해 곡물협정 파기를 했으며 이로 인해 곡물가가 상승한 가운데 이미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중단을 선언했으며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안전한 곡물 수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이유로 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실제 밀 가격은 러시아가 협정 중단을 선언한 지난 17일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다행히 브라질, 호주, 러시아 등 다른 주요 곡물 수출국의 밀 수확량이 충분한 편이고 러시아 외에 우회 루트가 많이 발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수출로가 막히면서 장기적으로 곡물 시장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의 기후이변으로 인해서 브라질이나 호주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경우 쌀 생산 1위 국가이나 식량 안보를 이유로 물량 절반을 수출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전 세계 식량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곡물을 수출하는 게 유리하지만 러시아 때문에 경로가 막힌 상황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상업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일대 선박 교통은 멈췄고 흑해로 향하려던 선박은 튀르키예 이스탄불 항구에 정박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차 우회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곡물이 빠져나갈 수는 있으나 문제는 가격입니다. 해상 운송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곡물 가격의 상승이 동반되고 있는 셈이며 이 가운데 아프리카를 비롯해 중동 일부 지역의 빈곤층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맥락을 종합해보면 러시아가 그나마 하고 있던 인도적 차원의 일도 마다하는 상황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서방이나 우크라 세력을 향한 일종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는 주변 비우호 국가에 내린 조치 역시 외교관계 파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빚어온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의 명칭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전승기념일로 변경하는 보복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일본 NHK 방송 등에 따르면 2차 대전 종전에서 군국주의 일본 격파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반영합니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상원에서 재차 논의된 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한국 등과 함께 러시아와의 비우호 국가 48개국에 포함된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맞이했고 안 그래도 중국과 연합훈련으로 일본을 상당히 위협해온 상황이라서 더욱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러시아 중국 연합 공군은 한국과 일본 인근에서 훈련하는 등 위협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더욱 러시아를 탈출할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독일 가스 판매 업체 유니퍼의 러시아 자회사와 핀란드 포르툼의 지분을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하면서 해외 자금에도 손을 댑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 내 글로벌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서방의 제재에 러시아의 규제 강화까지 겹쳐 경영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대거 러시아를 떠나고 있는데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죠. 러시아는 서방에 개방한 뒤에 다양한 경제 분야가 살아나는데 이러면 경제에 악영향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중국이라는 믿는 구석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는 올해 6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4.1% 늘어난 1,050만 톤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 중국이 지난달 러시아에서 수입한 발전용 석탄 및 점결탄은 1,060만 톤으로 다른 주요 공급처인 인도네시아와 몽골 수입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으며 이 역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수입한 사상 최대 물량이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 중국이 경제를 완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분명 이는 러시아에 독이 되는 행동이지만 전쟁으로 경제가 파탄나면 푸틴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므로 이런 식으로 국가를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당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유별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한국에 하고 있는 행동은 일본을 비롯한 주변 비우호 국가와는 다르다는 데 관심이 보이는데요. 최근 러시아는 연해주 연안에서 한국의 오징어배가 흉년이 나오자 조업을 허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 본부는 도내 오징어 채낚기어선 20척이 24일부터 조업을 위해 러시아 수역에 출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상황에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근해 채낚기 어선의 러시아 수역 조업은 2001년부터 매년 정부에서 한국-러시아 어업위원회를 개최해 어획, 할당량, 조업 시기 등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의 입어 허가를 받아 연해주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최근 동해안에서는 오징어 자원 감소에 따른 어획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동해 연 근해 수역의 오징어 어획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징어 채낚기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운영 자체가 부담입니다. 실제로 올해 오징어 어획량은 784톤으로 2021년에 27%, 작년에 61%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중국 불법 어선은 가리지 않고 동해에 출몰해 오징어를 싹쓸이해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업협정의 지속 유치, 어장 확보 및 채낚기 어선 경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조업 여건 마련을 위해 러시아 수역 출어 경비를 척당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러시아가 조업을 거부했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뻔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물론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전쟁 이전에는 매우 부드럽고 유연한 경역관계를 갖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러시아가 각종 비우호 국가나 서방의 한 행동에 비해서는 의외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도 한국의 전년 대비 오히려 어획량을 더 늘려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럴만하다는 다양한 반응이 보이는데요. 우선 최근의 일로 올해 4월 러시아의 선원들이 탑승한 선박이 동해상에서 화재가 나자 한국 군과 해경은 즉각 공군 해경 항공기 2대를 급파하고 해경 함정과 민간 선박 20척이 러시아 선원을 구조했습니다. 러시아 선원들 21명은 구명 뗏목을 타고 탈출해 표류 중이었으나 즉시 발견되어 구조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구조가 있은 뒤에 곧바로 한국에 큰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한 구조가 빠르게 이뤄진 배경은 한국 러시아 간에 이뤄진 해상훈련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동해상에서 벌어지는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10수년 전부터 협약을 했고 한국 해경과 러시아 국경수비대 등은 동시에 대테러 훈련도 함께 수차례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유사시 상황에 서로 연락이 긴밀했고 구조가 가능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 해경에 감사한다라면서 성공적인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 와중에 어색한 말이나 성공적인 협력이라고 언급한 건 그만큼 양국이 오래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작은 이슈 외에 결정적으로 훨씬 큰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빠르게 전쟁이 끝나기 원하며 한국 문제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실제 러시아는 조선소에서 만들다가 멈춘 한국에 LNG 운반선이 있어 애가 탑니다. 한국도 문제가 되긴 하나 일부 선박은 그리스 등 다른 나라로 넘기기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당장 유조선 150척을 비롯해 북극해 프로젝트로 한국에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자원으로 왕국을 운영하는 러시아가 최고의 배를 만드는 나라와는 척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 내의 삼성이나 현기차를 원하는데 이는 중국산 제품에 매우 실망이 크기 때문이죠. 한국의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미래 산업과 관계된 모든 나라가 필요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블라디보스톡에 중국의 항구 사용권을 획득하자 불만의 목소리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연해주는 러시아가 중국과 국형 다툼이 있는 곳으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쟁 이전처럼 러시아가 개발을 한국 회사들에 맡길 원하는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도 현실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기타 동북아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문제로 조화할 때는 한국의 부드러운 제스처를 보여준다는 의견입니다. 러시아 전쟁이 조속하게 마무리되고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교류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테레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